자, 그럼 저희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럼 세 번째 시간에는 군집 내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생태적 지위입니다. 군집 내부에서 각각의 개체군의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하고요. 이제 이는 개체군 상호작용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서식지 지위, 이제 이거를 이제 합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그 한 가지만 이제 같고 이제 나머지는 다르다 이러면 다른 생태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먹이 지위는 먹이 그물에서의 지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상호작용에서 먼저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의 개체군이 동시에 존재하면 주로 경쟁을 한다고 보시고요. 이때 한 가지만 살아났으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했다 이제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의 개체군은 죽고 그다음에 소멸하고 이제 한 가지만 살아남았다 이러면 경쟁 베타 원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때 두 가지 개체군 모두 경쟁을 하기 전보다 개체 수가 다 줄어든다.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확인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경쟁은 개체군 사이에서 경쟁을 의미합니다. 즉 이게 다 쏠렸네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군집 내부 이게 아마 군집 내부의 경쟁이 아마 쏘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개체사의 경쟁과 즉 개체군 내부에서 경쟁은 이제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죠. 이는 개체군 사이에서 경쟁, 즉 군집 내부 경쟁과 같은 애들과 다르다고 보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예시 한번 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를 확인해 보시면 이거 뭐 그림이 원래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원래 이거 S자 모양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된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독 배양을 하면 이제 개체 수가 증가할수록 이제 배양 일수도 증가할수록 올라가다가 이렇게 잠깐 멈추는 그런 구도 둘 다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혼합 배양을 했다면 이때 경쟁 베타 원리가 작용하면 이렇게 해서 애기 집신벌레는 잠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신벌레 같은 경우 이제 다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 결국 사라진다 이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혼합 배양에서 만약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작용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 그냥 둘 다 개체 수가 그냥 줄어드는 걸로 끝나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분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한 군집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의 개체군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생태적 지위를 다르게 하는 현상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내 먹이 지위와 서식 지위 중 하나만 다르면 이제 그냥 이제 분석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번 이거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A종과 B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겠죠. 서로 먹이의 종류와 서식지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한 군데라도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럼 이제 얘네를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이거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은 게 두 가지 개체군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 앞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싸움을 주로 경쟁을 한다 이렇게 확인해 놓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 피하기 위해서 생태적 지위 다르게 하는 분서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A종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 분리가 일어났죠. 먹이의 분리로 일어나서 서로 먹이의 종류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식지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볼 수 있는데요. 이제 A종과 B종이 이제 서식지가 범위가 이제 서로 분리되면서 서로 싸우지 않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라미하고 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이게 먹이의 분리고요. 피라미와 갈견이 같은 경우는 서식지 범위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식과 피식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포식자는 먹는 쪽이고요. 피식자는 먹히는 쪽입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그러니까 천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저희 이거 작년에 저희가 고1 때만 배웠습니다. 이제 보시면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증가하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포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먹기 때문에 피식자가 감소합니다. 그럼 그 결과로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도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 먹을 거가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 자기의 천적이 사라지니까 피식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그림 한번 확인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식자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피식자 개체수도 이제 증가하면 이제 이런 원 모양 할 수 있고, 이제 x축과 y축 바뀐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제 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이 정도 확인하고 이제 다음으로 공생과 기생 이거 한번 볼 수 있죠. 먼저 공생과 기생은 다 한 군집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긴 한번 짚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생은 상리공생하고 편리공생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리공생은 둘 다 잘 사는 거죠. 상리니까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서로 같이 이익 나눠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개체군이 서로 이익을 얻는 현상을 상리공생이라고 봅니다. 여기 밑에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체수가 만약에 원래는 이렇게 단독 배양할 경우 A도 한 이 정도, B도 이렇게 점선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게 만약 혼합 배양을 하는 경우 이렇게 A도 늘어가고 B도 늘어나고 이렇게 전에 비해서 둘 다 늘어난 상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이제 개미하고 진딧물 관계, 또 콩과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아니면 또 추가로도 지유류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편리공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공생은 두 가지 개체군 중 한 종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종은 개체군은 이익도 피해도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래서 원래 A가 여기까지밖에 이제 개체수가 없고 시간 이제 보면 B도 여기 정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약 혼합 배양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 잘못 그려져 있는데 왜냐? 네, 이렇게 그리고 그림 나와 있으면 이거 아니인 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둘 다 이제 증가하지 않습니다. 얘 B만 증가 안 하고요. A는 이제 확실히 전에 비해서 확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둘이 폭 달라졌다는 거 확인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예시 한번 보시면 이제 대합과 대합 속사력에 이제 사리개 이거랑 고래하고 따개비 사이의 관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생은 이제 또 공생과 다르게 두 가지 개체군 중 한 종이 다른 종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충도 있고 해충도 있다 이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교과서 안 살펴보실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군집 내에서는 특성이 서로 다른 개체군이 함께 서식하는데 이들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정한 질서가 유지된다.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는 종간 경쟁, 분석, 포식과 피식, 공생과 기생이 있다. 종간 경쟁,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서식하게 되면 한정된 먹이와 서식 공간 등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나며 두 개체군의 생태적 지위가 겹칠수록 경쟁 정도가 커진다. 자, 그러면 보면서 이제 이거 그래프 저희 다 모두 확인을 했던 것들 이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확실히 올 때 S자죠. 이거 S자 그래프 한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럼 다음 분서 보겠습니다. 분서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먹이의 종류, 먹이를 먹는 시기 등을 바꾸거나 서식지를 나누어 경쟁을 피한다. 이런 상호작용을 분서라고 한다. 같이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지역의 7종의 도마뱀은 모두 곤충을 잡아먹지만 이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장소에 살면서 경쟁을 피한다. 이렇게 해서 탐구 활동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던 애들이 얘는 이제 만약에 얘가 없으면 따개비 A종이 없으면 따개비 종은 그대로지만 만약에 이제 얘는 왜냐면 얘네가 원래 서식할 수 있는 부분이 A는 원래는 이제 건조해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B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B종은 무조건 이제 밑에 사는 게 이제 그냥 고정돼 있다고 하면 A종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분소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B는 원래는 여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A 같은 경우는 분소가 일어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양보를 했잖아요. 하지만 얘는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사는 거를 그냥 분소가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다음 포식과 피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체원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을 때 포식과 피식을 한다. 이제 잡아먹는 생물을 포식자, 먹이가 되는 생물을 피식자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난다. 포식자는 날카로운 발톱, 이빨을 가지거나 먹이를 제압하기 위한 독을 가진 듯 포식 능력이 향상되도록 적응한다. 피식자는 포식자를 피하려고 보호색, 경고색을 띠거나 의태가 뭐냐면 이제 확인하시면 동물이 자신의 몸의 형태를 주위한 것과 다른 생물이 비슷하게 변화시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보면 토끼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 되면 이제 하얗게 변하는 것도 이제 의태 종류 중 하나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포식자는 피식자를 피하려고 보호색, 경고색을 띠거나 의태를 하는 등의 적응 성질을 보인다. 다음 공생과 기생입니다. 마지막이죠. 두 종류의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한다. 공생엔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다.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공생과 서로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아프리카의 아카시아는 속에 빈 큰 가시를 만드는데 이것은 개미의 서식지가 되어 아카시아의 꿀은 개미의 먹이가 된다. 개미는 아카시아 잎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을 공격하고 즉 얘네가 얘를 보호해주는 거죠. 포자는 아카시아 가까이 있는 식물을 없애줘 아카시아가 달달할 수 있게 해준다. 편리공생은 함께 생활하는 주 개체군 중 한 개체군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군은 아무 이익도 소득없는 겁니다. 항로는 물소가 해지고 놓은 풀 아래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어 이익을 얻지만 물소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기생입니다. 기생은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피해를 주면서 생활하는 경우이다. 기생관계에서 해를 주는 생물을 기생생물, 해를 받는 생물을 숙주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생생물은 숙주로부터 양분과 서식지를 얻으며 살아간다. 기생의 예로는 동물의 몸에 사는 기생충, 식물이 기생하는 겨우살이가 있다. 개체군이 다양한 상호작용이 인정되는 군집을 유지한다. 다른 탐구에서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탐구 활동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군집과 선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